개막식 봤어요? 못 봤어. 저도 못 봤어요. 아니 근데 올림픽 보느라 새벽 5시에 주무셨어요? 네, 저는 올림픽 엄청 좋아해요. 다 모든 경기 다 봐요. 진짜? 그냥 저는 재수할 때가 아테네 올림픽이었나 그래요. 이렇게 라디오 이어폰을 꽂고 중계 들으면서 공부했어요. 학원에서. 재수학원에서. 대단하네요. 좀 좋아해요. 근데 진짜 스포츠 좋아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 그 올림픽에서 오는 맞아. 뭔가 내가 그 평소에 설렘. 스포츠를 보진 않고 맞아, 올림픽만 좋아하고 그때 딱 경기가 다 끝나고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막 땀에 범벅되어 있는데 표정들이 있어. 내가 그동안 몇 년간 쌓아온 게 이렇게 결론이 났다라는 그 어떤 미련이 없는 표정. 나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게 되게 존경스러워, 그 순간이. 올림픽 보면 약간 인류애가 뿜뿜하는 느낌이 세계 하나. 있어. 잃어버렸던 인류애를 회복하는 기간이 나는 올림픽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떠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좀 보는 걸 좋아해요. 어떤 거? 뭐 이제 요번엔 축구. 떨어졌지만 축구가 축구. 너무 아쉬웠죠. 근데 저도 올림픽 하면은 공정성? 약간 공정한 상황에서 다 같이 경쟁 이런 게 저는 되게 좋은 메리트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공정하지 않은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네. 약간 약을 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도핑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알아요? 아주 고대 때부터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은 약간 곰팡이가 핀 무화과 뭐 이런 거를 먹고 하면은 그 약간 환각적인 환각 게 증상을 유발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본능적으로 그 도핑에 대한 그런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다. 몰랐어. 그런 거 뭐 술 이기려고. 먹고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어떠세요? 저는 올림픽 하면 그 모먼트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감동의 순간들이 나는 제일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펜싱 선수 누구였죠? 박상형. 거의 마지막 경기 마지막에 혼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되뇌이던 장면이 찍혔잖아요. 나는 그걸 보면서 막 얼마나 자기 주문을 하면서 자기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 그게 약간 되게 찡하고 기억에 계속 남아요. 그게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역전해서 이겼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게 뭐 영화처럼 막 각본을 짠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게 잡힌 거니까 맞아. 영화보다 훨씬 더 감동이 큰것 그렇지. 맞아. 오늘의 점심은 이제 도넛. 우리 이제 먹어도 되나요? 그럼요. 아, 근데 이게 또 도넛을 우와. 찍는 안에 재미가 있다. 안에 뭐 많이 들어있네. 먹어도 되나? 아이고 이거 뭐 이거 인서트 넣어주세요. 인서트. 아우. 잘 진짜 됐네요. 달다. 되게 말이 빨라질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슈가러쉬라고 하죠. 당을 확 섭취했을 때 막 흥분된 상태에서 막 말도 빨라지고 기분도 막 좋아지는 걸 슈가러쉬라고 해요. 딱 정신과에 쓰는 용어군요. 근데 그러고 나면 약간 리바운드가 오는 것 같아요. 저는 당을 엄청 높은 걸 먹고 나면 한두 시간 있다가 약간 처지는 걸 맞아. 느껴. 그 원래 그래요. 인슐린 수치 때문에 진짜. 그런 것 같아. 일단은 저는 진짜 안티에이징을 하는 의사로서 요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빨리 늙어요. 왜 늙어요? 이게 당이 너무 높아지면은 AG라고 그 산화물질이 생기거든요. 그것들이 높아지면은 콜라겐하고 탄력섬유 같은 게 딱딱해지고 분해되기가 쉬워져요. 피부 많이 흐물흐물해지고 늙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여드름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게 또 당이 높아지면 그걸 배출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수분도 많이 나가거든요. 또 건조해지는 것도 맞고 그리고 염증 반응도 심해지고 맞아요. 뭔가 두드러기 심하거나 어쨌든 피부염 많거나 여드름 많이 나고 이런 분들은 당 조절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나 먹으면서 그만 얘기하니까 먹을래. 말이 안 되잖아. 나 이거 먹으면서 이거 어떡해. 근데 이 얘기는 내 환자분들한테도 해줘야겠다. 그래. 우울감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갑자기 단 거나 짠 거 같은 거를 폭식을 땡기지.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맞아. 계시거든요. 그 순간에 순간에. 아까 얘기한 그 슈가러쉬, 뭔가 행복감이 내 우울감을 잠깐 잊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 폭식을 많이 해요. 근데 그 폭식하는 게 주로 단 거나 짠 거 이런 걸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도 알면서도 조절이 안 되는 건데 노화도 올 수 있다고 한마디 해드려야겠다. 맞아요. 그러면 아마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요즘 노화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거든요. 관심 많죠. 아니 그럼 산부인과에서도 먹는 이거 단 거랑 관련 있는 거 있어요? 단 거요. 임신 중에 카페인 섭취를 많이 했을 때 태어난 아이들의 ADHD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한 논문에서 카페인보다는 엄마가 당이 들어간 음료들, 탄산음료. 탄산음료를 많이 마셨더니 오히려 애들 하이 액티비티가 높아지더라. 그래서 카페인보다 당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주의력이 좀 떨어지고 조금 산만한 경향이 활동성이 좀 과다해진다. 과다해지다. 맞아요. 5세 때 비교를 해봤더니
그렇더라라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류가 이제 당을 항상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지금 원래 진화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 근데 최근에 이제 당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비만이나 이런 문제 엄청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 그 체중 늘면 무릎 같은 경우에 항상 좀 무릎 관절염 환자들한테 뭐 어떤 운동이 좋아요? 막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는 것도 좋은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체중 관리도 얘기 드리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연구에 따라 좀 다른데 1kg이 늘면은 무릎 관절은 3에서 5kg이 늘었다라고 얘가 느껴. 하중이. 그러니까 왜? 내가 3kg만 늘어도 우리 무릎은 2개인데? 15kg 정도 부하가 더 걸려요. 와. 추가적으로. 그래서 제 요번에 요즘에 3kg 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새 엄청 긴장해요. 15kg가 지금 부하가 늘었네요. 지금 부하가 늘었지. 얘가 굉장히 힘들어 얘가. 그때 찾아보니까 이제 되게 유명한 연구들이 되게 많아. 당 스파이크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고 체중이랑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식후에 2분만 걸어도 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식후 거리다. 2분. 그리고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도 연구를 해봤는데 어. 아무 때나 그냥 30분 걸으세요. 한 사람이랑 밥 먹고 10분 걸으세요. 한 사람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30분 걸은 사람보다 밥 먹고 10분을 정기적으로 걸었던 사람의 당 수치가 훨씬 안정적이다 라는 연구가 있어요. 걷자. 일어나. 일어나. 걸어야 돼. 일어나. 지금이야? 지금이야? 어. 우리 큰일 먹었잖아 났다. 우리 밥 지금. 먹었잖아. 이게 한 우리 60분에서 90분 사이에 당 스파이크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먹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움직여야 돼요. 먹고 바로 뭐 시기적인 건 없지만 어쨌든 움직여줘야 되는 거는 무조건 이른 시간 안에 10분만 필요하다. 움직여도 네, 저는 그래서 요새 밥 먹고 꼭 그 산책을 나가요. 진짜 근데 그거 되게 힘들어도 중요해. 점심 먹고 무조건 막 걸어 다녀요. 식후 10분. 실내보다도 실외가 좋은 게 그때 햇빛을 보면은 또 수면에도 되게 장점이 많잖아. 피부도 뇌의 책을 확실히 읽으라고. 좋아지고 우리 맞아. 진료실에 있으면 너무 그 자외선 못 받잖아. 비타민 나 D에도 진짜 중요하고 비타민 D에도 야, 중요하고 우리 생활 건강치레랑 리듬에도 막. 그걸 중요하고. 좋아하고 우리 밥 먹고 10분은 걸어야 되네. 앞으로. 양산 쓰고 걸어야겠다. 조금 피부는 또 보호해주니까 내 양산 없으면 안 나가니까. 자외선은 보호하고 조금 보호하면서 좀 걸으면서 당도 약간씩. 맞고 이러면서. 그러면 그렇지. 식후 10분 양산 쓰고 걷기. 선크림 아니면 선크림? 오케이. 선크림 바르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밥 먹고 걷는 게 엄청 중요해. 나.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문화가 밥 먹고 바로 운동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밥 먹고 한 30분, 1시간은 가만히 있는 게 약간 국룰인데 오히려 그때 움직여주는 게 더 도움이 그게 되네요. 이제 너무 많이 신체 활동을 하면 장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니까 소화가 실제로 안 될 수 있지만 그치. 우리가 뭐 걷는 게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네. 산책 정도는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서도 영문 표현이 라이트 워킹인가 아무튼 가볍게 걷는다 이런 식으로 아마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라이트 워킹 마음에 드네. 마음에 드네. 부담스럽지 않죠 라이트 하드 워킹. 워킹 아니고. 아까 정신과 환자분들 얘기하셨었는데 또 폭식하거나 그렇게 좀 단 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거죠? 특히 이제 여름 되면 다이어트 시즌이 되면서 더 많이 오는데 아노렉시아, 신경성 식욕부진증 그 정도 심한 신경성 식욕부진증까지는 아니어도 폭식, 그 다음에 구토 그러면서 이제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그거로 인한 우울감이나 강박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특징이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 일단은 있고 어떤 자기 통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폭식 해본 적 있으세요? 폭식 자주 해요. 저 가끔 있어요. 어떤 게 폭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배부른데 조금 더 먹는 거 아닌가요? 배부른데 조금 더 먹는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폭식이라고 하지는 않고 사실 그거는 과식한 걸 수도 있어요. 과식하고 폭식하고 다르군요. 폭식은 먹고 나서 정말 불쾌감과 자괴감과 후회가 들 정도로 많이 먹는 거를 폭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폭식은 어떻게 보면 얼마나 먹었냐에 따라서 과식, 폭식이 아니라 양이 아니라. 먹고 나서 내가 느끼는 어떤 후회나 어떤 좌절감이나 이런 자기 비하 같은 것들이 심하고 이게 너무 심해서 일상에 영향까지 주는 경우에 우리가 폭식이라고 해요. 저도 왜 이렇게 많이 먹었나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일상을 잘 일상은 문제 수행하시잖아요. 없죠. 그래서 그죠? 내가 과식이구나. 그거는 걱정이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폭식을 할 때 주로 땡기는 게 단 거, 짠 거, 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돈도 많이 쓰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 식이장애는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도 협식장애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좀 특수한 분야이기도 하고 어려운 분야이기도 해요.
진짜로 심한 신경성 식욕 부진증 환자분들 혹은 폭식이 심한 분들 보게 되면은 성인 여성분들인데 체중이 20kg대, 30kg대 나가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섭식 장애, 특히 신경성 식욕 부진증은 정신과 질환 중에 사망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까지 필요하고 입원을 해서 이제 체중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도 제한을 하고 삼시세끼 먹도록 식사를 유도하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폭식이라든지 아니면 다이어트 실패,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에 굉장히 뚱뚱했다가 살을 빼면서 어떤 주변의 대우들이 달라졌었다라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거를 유지하지 못하면 내가 다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을지도 몰라라는 근원적인 공포가 있기도 하고 너무 힘들겠다. 이거는 치료가 쉽지가 않고 그런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하고 그 다음에 식사 자체에 대한 이 두 가지를 다 좀 다뤄드려야 돼서 쉽지는 않아요.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겠다, 이건 진짜. 맞아요. 이런 식이장 뭐 프로아나라는 얘기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프로아나. 뼈말라, 개말라.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뭐 우리나라가 외모지상주의다. 외모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맞는 부분도 있지만 꼭 동의만은 할 수 없다라는 게 외모지상주의는 어디나 있거든요. 그치.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한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랜만에 보면 너 살 빠졌다, 뭐 살쪘다, 좀 스스럼 없이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거리낌이 없고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평가를 하는 거죠. 살 빠지니까 훨씬 낫다. 살쪘네. 좋은가 봐. 좋아졌나 만나서 봐. 한 얘기가 소가 핥았냐? 이랬잖아. 나는 바로 화장을 잘 그런 됐다. 얘기. 나도 딱 보자마자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그런 말 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뭐 친한 친구들끼리 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는 너무 그런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를 어떤 너에 대한 걱정이야. 이건 널 위해 하는 말이야 라는 포장으로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문제다. 근데 그게 이제 성장하는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트라우마틱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도넛을 그래도 먹어야 하는 이유를 찾자면은 먹어야 하는 이유. 저는 스트레스 푸는 게 맛있는 거를 내가 원하는 시점에 먹을 때 조금 스트레스가 풀리고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약간 착각마저 들 때가 사실 있거든요. 야. 예. 맞아요. 그런 점에서는 나름 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루틴화 되거나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먹고 나서 내가 그런 자괴감이 들 정도의 하는 거는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고. 맞아. 그것도 약간 추억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누구랑 어디 가서 뭘 먹었지. 이게 되게 맞아. 각자에게 되게 중요한 기억이, 추억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식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또 풍요롭게 보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두 분은 뭐 도넛 먹어야 될 이유는 없나요? 근데 아까 현준이가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는 삶에서 되게 작은 보상들을 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보상. 오늘 내가 열심히 일했어. 그럼 맥주 한 잔 정도. 나 오늘 진짜 애썼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똥만 싸도 잘했다고 해주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한테 아무도 잘했다고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저는 어렸을 때도 도너츠를 좋아하고 한동안 안 먹었지만 맞아. 이런 슈가 러쉬를 나한테 잠시 안겨줄 수 있는 이 도넛은 우리한테 행복을 줄 수가 있죠. 그렇죠. 먹어야지. 근데 이런 거는 나는 이게 먹고 싶어서 간다기보다 이런 거 파는 가게가 예쁘잖아요. 기분이 좋아 맞아. 들어가면. 그런 거 기분이 살 때가 좋아져. 기분이 좋아서 사는 거지. 나는 사실 막 먹고 싶어서 산다기보다 그리고 맥주도 막 마시는 것보다 그 딸 때 맞아. 그때가 제일 행복하잖아. 맞아. 딱 앉아서 이렇게 딱 딸 때. 그래서 그런 보상이 큰 것 같아 나는. 심리적인. 그러면 까기만 하세요, 여러 개. 먹다가. 따기만 하세요. 왜 이렇게 웃기지? 술 좋아하는 분들이 단 거 안 좋아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아, 진짜 그럼 제가 그렇더라? 술 좋아하는 분이 된 건가요? 아, 아니, 술을 봐, 술 아니에요. 봐.